자, 매일 살펴보는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입니다. 오늘 좋죠. 사실 오늘은 뭐 이렇게 꼭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는 좋다? 이렇게 되기보다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등해주고 있죠. 물론 지금까지 원치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뭐 이 정도 반등 갔다가 뭐 내 주식이 뭐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올라가나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어차피 좀 반등해서 다행이고요. 지수 차트에 관한 설명은 HLB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결국은 잠깐만 볼게요. 잠깐 보면 주봉에서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있어요. 지 코닥 차트가 다행히 지켜주고 있죠. 이걸 깼으면 추세가 완벽히 무너져서 굉장히 위험해지는데 잘 지켜졌고 결론적으로 보면 이렇게 박스권에 갇힌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눈치 보게 하는 거죠. 테이퍼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자, 코스피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다행히 깨지 않게 이 자리 깨게 되면 엄청 위험해지는데 다행히 잘 지켜줬고요. 물론 이번 주 거래일이 오늘 월요일이기 때문에 5거래일 지나봐야 알지만 일단 상황은 좋게 잘 지켜주고 있어서 그나마 천만 다행입니다. 내일도 좀 이 추세를 유지해서 박스권 안에라도 갇혀 있어야 우리가 주식하기가 좀 편하겠죠. 지수가 어디가 바닥이고 어디가 끝인지를 알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대응하기 쉬운데 그렇게 되기 위해선 이 박스권에 있는 이 상황이라도 좀 돼서 좀 주식하는데 마음이 좀 편했으면 합니다. 자,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 보령제약에 관해 좀 풀어보래요. 여러 가지 다 하나 살펴볼 건데 일단 보령제약을 보면 제가 여러 가지 관련된 기사라든가 이슈들은 동영상 설명란 링크 걸어 드릴게요. 라고 중요한 것만 몇 개 챙겨 보기로 하겠습니다. 보령제약이 얼마 전에 시노판과 손잡고 갤포스 중국 유통 확대도 했고, 자, 특히 바이젠셀이 이제 저번에 상황이 마감됐죠. 상장할 건데, 보령제약이 50배 정도의 투자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저렇게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0배입니다, 50배. 자, 바이젠셀이 보면 이렇게 예전에 공모 상황이 마감했죠. 이게 이제 8월 16일이에요. 그래서 보령제약이 여기에 투자를 했어요. 자, 5년 전에 30억 투자했는데 29.5%로 이 지분을 갖고 있는 게 1,500억이 됐죠. 그러면서 50배가 자, 투자이익이 생겼습니다. 25일. 오늘이 23일이니까 내일 모레 이틀 뒤에 상장 계획이죠. 상장이 짝파 터지면 이 보령제약 같이 올라갈 수 있죠. 보령제약을 또 봐야 되고 예전에 보령제약은 또 제가 시노팜 이렇게 시노팜하고 손잡고서 갤포스 중국 유통을 확대되고 있다고 했죠. 여러 가지 좋은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령제약의 주가는 지지부진했죠. 보시게 되면 저도 이 친구 참 답답했는데 이 보령제약이란 종목이 안 좋다고 뭐 그렇다기보다는 이 원체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받고 무너지면서 무너진 거죠. 자, 일단 5개월선 이탈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7월 달이에요. 저번 달에 5개월선 이탈하면서 추세가 조정이 확정이 됐죠. 5개월선 이탈한 그만큼 이에요. 더군다나 이번 달에 시장이 무너지면서 꼬리를 달았는데 자, 꼬리 달고 올라가 주고 있습니다. 주봉에서 보시면 오늘이 이제 월요일 첫 주인데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요 60주선 굉장히 중요한 수급선인데 잘 지켜줬고 오늘이 5주선의 가격이 17,600원이요. 돌파해주고 있죠. 17,600원 이번 주에 완벽히 돌파 안착해주면 자, 이 친구는 바이젠스 관련해서 한번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21선 근처에 와 있죠. 사실 여기 작은 매물대가 있는데 요 21선을 완벽하게 안착했다? 가격이 17,800원. 즉 18,000원대에서 다시 상승하면 순간 바이젠스 관련해서 급등할 수도 있지만 자, 어쨌거나 대응할 때는 이전 저점, 이달 최고 저점을 기준으로 대응하는 게 맞고 지금 신규 8%대인데 21선 돌파 안착할 때 들어가는 게 더 낫고요. 5일선 깨면 바로 손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조금 좋아 보입니다. 휴메딕스와 휴온스 글로벌을 제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자, 사실 휴메딕스 휴온스 글로벌은 여러 가지로 좀 좋거든요. 여러 가지 이제 휴메딕스 2분기 매출액도 전년비 18% 성장했고 또 R&D의 CMO와 집중하는 휴메딕스가 주가가 상승세라고 하는데 사실 휴온스 글로벌과 휴메딕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월봉액과 일봉에서 박스권에 갇혀 있다고 그랬죠. 자, 휴온스 글로벌 예전에 대량 거래가 터졌고 5개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위험한 그런 상황도 아니고 주봉에서는 20주선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회복해주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박스권이라고 했죠, 이 친구 이렇게. 그러니까 대응하기가 좀 쉽죠. 이렇게 보시면 65,000원대 사면 72,300원, 65,000원대 사면 72,300원, 역시 오늘도 65,000원대 가니까 이렇게 반등 가지고 있죠. 전형적인 박스권 매매 기준이기 때문에 자, 요 근처에 사는 게 좋습니다. 자, 휴메딕스도 보면 전형적인 박스권이죠, 이 친구. 월봉에서 보면 휴온스 글로벌하고 똑같아요. 예전에 대량 거래 들어왔고 5개월선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자, 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이제 예전 저점 이탈하지 않고 있는데 일단은 5주선과 입주는 다 깨나서 위험할 것 같지만 역시나 박스권이죠. 이렇게 따라서 일봉에서 이렇게 이 박스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선을 그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살짝 뭐 몇백 원짜리 밀릴 수 있는데 몇백 원짜리까지 너무 타이트하게 붙는 게 좋고 이렇게 거래 나오시 박스권 살짝 이탈해놓고 다시 돌아나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32,000원대 사면
38,000원, 32,300원, 아주 쉬운 박스권 매매에 있는 게 휴메딕스죠. 투자자 매도 동향 잠깐 볼까요? 자, 휴메딕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계속 팔죠. 지금 오늘까지는 잘 안 잡혔는데 8월달 한 달 내내 보면 자, 이렇게 아직은 순매수로 돼 있습니다. 기관도 아직 순매수권이고 휴먼스 글로벌도 자, 이렇게 기관의 순매수권 일단은 외국인 전체 매도하고 있는데 외국인의 이렇게 매도에 있어서도 두 종목 다 박스권을 잘 지켜주고 있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우린 박스권 안 벗어날 거지롱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불용제약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이태관이 담고 있죠. 불용제약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이 바이젠셀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살짝 이렇게 입지를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보시게 되면 휴메딕스 관련은 잠깐 좀 신빙성이 있으면 좋으니까 이슈를 살펴볼까요? 물론 이런 모든 기사들은 상당 참조사항이죠. 자, 지금 R&D와 CMOD, 휴메딕스 주가 상승이 있고, 이 휴메딕스와 관련해서 좋은 기사들은 많이 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2분기 연결 매출이 258억, 영업이 37억, 전년 동기 대비 18%, R&D와 CMO. 이 CMO가 결국은 바이넥스가 아니라 저기 스푸트니크 V 관련 기사거든요. 아마 이제 생산 시작되면 그것과 관련해서 실적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바이넥스가 자사주 50억 규모 취득을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고 하는데 좀 빨리 좀 하지. 어쨌거나 23일 이사회에서 자기 주식 28만 3,686주, 약 50억 정도를 취득한다고 공시하였습니다. 제가 중요한 관련 기사는 전부 다 링크를 못 해드려서 이렇게 따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링크 걸어서 좀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바이넥스 주가가 사실은 상당히 위험하고 아슬아슬했었죠. 이렇게 보시면 안 그래도 깨지 않아야 될 일루릉도 5개월선 이 가격을 깨는 바람에 가격이 21,000원대인데 이거 깨는 바람에 추세가 깨졌는데 쭉 밀리고 있었죠. 물론 지금 자사주 취득으로 반등을 하긴 하지만 결국 다음 달부터 이 주가가 살아나기 위해선 20개월선 가격으로 보면 21,000원대 21,000원대의 이 회복이 주는 게 21,000원대를 완벽히 회복해 주어야 주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되고 자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 아직 못 해주고 있죠. 따라서 5주선 돌파 안착할 때가 최고 좋은 매수 타이밍이 돼요. 아직은 완벽히 확정이 안 됐죠. 일봉에서 저점 다시 짚고 돌아나가는데 5주선 회복과 함께 21선 돌파 안착 이렇게 좀 추세가 턴이 되고 야 우리 그동안 이제 너무 많이 조정받지 않았냐 그럼 반등하자 이런 여지가 되죠. 즉 주식의 추세에 턴을 하기 위해서 내가 그만 떨어지고 조정도 됐어 돌아 나갈 거 할 땐 반드시 주봉에서 5주선 돌파 안착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만 급하게 들어가기보다는 5주선의 돌파 안착 이런 거를 좀 확인하신 다음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이 프레시바이오파마 형제들에 대해서 좀 좋은 일이 있죠. 자, 얼마 전에 이 프레시바이오파마 스푸트니크 V 본계약 그 전에 이제 사전 점검 자, 우리를 사전 점검 해볼 거야. 스푸트니크 우리 본계약 해야 되고 갔었고, 자, 프레스바이오 측에서 백신 센터 20억명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설비 이런 거에 순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기사 몇 가지만 챙겨보면, 자, 프레시바이오 파마가 스푸트니크 본계약 전에 사전 점검했죠. 이렇게 러시아 이분들이 가서 담당자가 블라디미르 스빈초프 이사, 그래서 스베틀라나 바에바. 우리나라 사람이 좀 세 자리였으면 좋겠어요. 어쨌거나. 자, 이렇게 갔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프레스바이오 백신 센터 20억 명 백신을 잘 만드는 데서 순항하고 있다는 건 좋은 얘기죠. 기사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 10만 4천 리터 생산 능력인데 세계 최대급이야.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참 백신 CM으로 대단하고, 프레스티지 바이오나 파마 로직스의 선두권에 있는 건 맞죠. 자, 스푸트니크가 시생산됐고 4달, 다음 달에 본생산이 개시가 됩니다. 실제가 반영되겠죠. 특허 기술로다가 6개월 만에 생산시설을 공사했는데 이거 어떻게 좀 수출 안 되나요? 이 특허 기술 해서 좀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프레시지 바이오파마의 주가를 좀 보면 이 친구들은 다중바닥을 잘 그려놓았다고 그랬죠. 주봉에서 보시면 자, 우리 다중바닥 그립니다. 언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포바닥. 저번주 바닥 또 그렸죠. 28,000원대. 이 친구는 27,000원에서 28,000원만 가면 이렇게 3만 중반대를 가요. 3만 3, 4천원대. 그러니까 2만 7, 8천원대 사서 3만 3천원대 팔면 돼. 역시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이걸 깨게 되면 당연히 손절이죠. 박스권 하나 이탈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깨지 않나 여기서 사서 여기서 매도. 사서 매수 매도. 이렇게 박스권.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은 전체적으로 박스권에서 행보하는 주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박스권 상단 매수, 사단 매도 이렇게 하다가 툭 돌파했다? 그럼 무조건 홀딩이죠. 또 여기서 다시 매수해도 돼요. 왜냐면 박스권 상단 돌파는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줘요. 이렇게 된 게 바로 SK바이오사이언스죠. 자, 그래서 참고로 보시고 프레시바이오로직스도 제가 이 친구가 바닥권에서 주봉인데 원바닥, 두바닥, 쓰리바닥 그리고 있다 있죠. 그러면서
주봉에서 5선 돌파 추세를 턴해주고 있고 다중바닥권이기 때문에 역시 이 친구도 13,000원 초반에 사면 요렇게 뭐 15,000원 초반 중반 이렇게 가죠. 13,000원, 15,000원, 16,000원, 13,000원, 15,000원, 16,000원. 아주 박스권이죠. 매매하기가 쉬운 거예요. 자, 일봉에서 보면 저번 어제 저점이 금요일 저점 13,900원대 찍었죠. 요 근처에서 보이시죠? 확연히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기술적으로 대응할 때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요거 깨면 당연히 손절이죠. 박스 하다 이틀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매수, 분할로 매수, 손절, 이제 익절. 이렇게 해서 수익 챙겨 나가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자, 이스웹지수가 붕 날랐다가 오늘 잠깐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웹지수는 이렇게 보시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기술자 용인의 백신 생산 공장 방문했죠. 이것과 함께 빵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나쁘지 않죠. 이스웹지수는 결국은 월봉에서 장기적인 추세를 보면 깨지 않을 자리 않겠죠. 굉장히 힘들겠는데 5개월선을 최초에 깨게 되면 제가 조정이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 조정이 들어왔을 때 반드시 지켜줘야 될 자리 12,000원대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돌아 나갔고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 이렇게 5선 회복해졌죠. 주식에서 추세 터는 5주선의 회복이죠. 자, 회복해졌고 이번 주에 안착해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 5선까지 좀 돌파해주면 다음 달부터 이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쭉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즉 EMA나 WHO 승인이 되면 그점 관련해서 우리가 정부는 제일 느리죠. 개인이 정부는 제일 느려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 지금부터 사모을 거야. 다음 달에 승인 날지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외국인이 살짝 매입하는 게 보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강하게는 수급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고 전체적으로 지금 8월달 한 달 내내 이수입지수는 외국인들이 떠난 판이에요. 그래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기 위해서 매집을 할 건데 순간 급하게 매집하기보다는 좀 차근차근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일봉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물론 빠르게 올라가주면 좋지만 이렇게 올라가주고 5일선에 20을 뜨는 골든 크로스가 생겼죠. 음봉 하나 뜨고 양봉 뜨고 음봉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박스권에서 올 수 있는 전형적인 박스권 매매죠. 역시 박스권 매매예요. 우리나라 주식들은 정말 박스권 매매 많아요. 자, 보령제약은 아까 설명드렸고 종근당 바이오를 보면 종근당 바이오가 이 펫 시장 반려동물 시장에 제가 뛰어들었다고 그랬죠. 뛰어드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실 종근당 바이오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관련해서 실적이 좋진 않아요. 그래서 크게 올라갔다가 깨지 않아야 될 5개월선을 깨면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5개월선 깰 때가 제일 위험하다고 그랬죠. 특히 이번 달 거래일이 이제 6거래일 남았는데 여기 보시면 21선 있어요. 20개월선. 요거 깨고 깨졌다? 그럼 쫙 밀려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20개월선의 가격이 5만원대죠. 호가창이 4만원대죠. 호가창이 4에서 5자로 바뀌어야 되고 다음부터는 깨지 않아야 매수가 유효해요. 자, 주봉에서 찍을 만큼 찍고 돌아서고 있는데 일봉에서는 최점 찍었죠. 역시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5만원 선 회복해주고 5만원 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상에서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화전기는 전기주의자 러시아 스푸트니크 V 관련주죠. 이 친구의 장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장점은 월봉색이 높은 데가 아니라는 얘기죠. 즉 꾸준히 모아나가면 오히려 수익을 좀 잘 안겨줄 수 있는 친구고 주봉에서 보셔도 역시나 이렇게 전주거 잘 지켜주고 있고 일봉에서도 추세는 이렇게 이틀째 바닥권에 있으니까 잘 지켜주면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있죠.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EMA, WH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이런 거 이슈와 함께 순간 툭 날아갈 수 있어요. 이화전기는 강할 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되게 가볍죠, 주식이. 잘 올라가요. 근데 중요한 건 말씀드린 대로 현금 요구율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이 자무에 대한 리스크가 조금 있으니까 요거에 관한 건 좀 판단하셔서 투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테마 제가 이 친구 박스콘이라고 했죠. 이번에 새롭게 합류했죠. 스푸트니크 V 관련해서 제테마에 대한 이슈는 조금 좋긴 좋아요. 그러면 하반기 스푸트니크 V 위탁 생산 본격화 실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전 영상에서 다 챙겨봤던 기사들인데 제가 한 번씩은 그 꼼꼼히 또 한번 챙겨드릴게요. 자, 제테마 자 이렇게 보시면 하반기 스푸트니크 V 위탁 생산 본격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실적이라든가 매출의 여러 가지 컨센서스가 나와 있는데 사실 증권사 리포트는 좋지만 하나 주식을 대응할 땐 증권사 리포트보다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고 자 4,200원짜리가 42,000 10배 갔다고 그랬죠. 15배 20배 갈 수 있긴 하지만 그러기 위해선 깨지 않아야 될 자리가 중요한데 5개월선 깼죠. 35,000원대 이 친구 이자를 돌파해 나가야 되는데 일단 대응할 때 저 자리 밑에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이 친구도 역시 박스권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주주가 떨어지면 사실 저점에 좀 주접할 수 있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주식들이 많죠. 5월달에 저점이 3만원이었는데 3만원 가면 이렇게 고점인 4만원. 자, 여기 3만원대를 갔더니 이렇게 고점이 뭐 4만원대 갔죠. 이거 또 왔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이 8월 17일 저점인
32,000원이나 3만원대를 이탈하지 않는 한 매수. 들고 있다가 4만원대 팔면 돼요. 당연히 4만원대 돌파하면 홀딩이죠. 이렇게 이제 박스권 매매가 있는 제테마죠.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박스권에 있는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EMA나 WH의 눈치를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자, EMA나 WH의 승인에 대한 눈치를 좀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가가 전체적으로 전부 다 박스권에 있어요. 그러다 요게 승인이 난다? 날 것 같다? 그럼 벌써 여기 뽕 뚫어놓고 가죠. 이렇게. 근데 저게 안 될 것 같다? 박스권 다 이탈할 거예요. 눈치 보기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실제로 이게 나야 모든 영업이익이나 수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강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전형적인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스푸트니크 V 관련주들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박스권 하단 매수, 고점 매도 이렇게 진행하는 게 제일 깔끔하고 좋은 매도 방식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